피부과 시술에 몇백을 쓰셨는데 겨울 보면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듣죠. 근데 이게 여러분 탓도 아니고 병원 탓도 아닙니다. 심지어 시술해준 원장님 잘못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초에 그 시술 자체가 여러분 얼굴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말 잘 안 해요. 가격은 비싸 보이는데 효과는 아쉬운 시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호구되는 시술 3가지, 그리고 이걸 피하려면 어떤 기준을 알아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러입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예로 드는 게 필러죠. 피부과 원장들끼리는 부정적인 영상 만들 때 필러가 제일 만만하다라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필러는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예뻐진 느낌도 있고 시술 시간도 짧고 멍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선택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해도 많은 시술입니다. 안에서 움직인다, 흘러내린다, 부자연스럽다, 심지어 맞으면 얼굴형 망가진다 같은 얘기까지 들리죠.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너무 많은 양을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넣었을 때 드물게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 적정량을 정확한 층, 정확한 포인트에 넣으면 필러만큼 즉각적이면서 효과 좋은 시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만 맞으면 정말 만족도가 큰 시술이에요. 근데 왜 조심해야 할 시술에 필러가 들어갈까요? 이건 필러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얼굴 구조상 필러가 절대 안 맞는 부위가 있고 볼륨이 들어가면 도리어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러를 하고 왜 나는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왜 여기가 더 도드라져 보이지?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요. 결국 필러는 넣으면 무조건 예뻐지는 시술이 아니라 얼굴 구조에 맞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눈물고랑 인대형. 눈 밑이 패어 보인다고요? 많은 분들은 그러면은 필러 넣으면은 깔끔하게 메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눈 밑 꺼짐의 진짜 원인이 눈물고랑 인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인대가 피부를 단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러를 넣어서 밀어 올리겠다는 생각은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대 경계 자체가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죠. 즉 꺼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꺼짐이 강조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상담 오면 본인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원장님 왜 더 꺼져 보이죠? 이런 말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밑 필러 상담에서 2가지를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페이형, 필러면 예쁘게 들어가는 타입이죠. 두 번째는 인대형, 넣는 순간 부각될 타입인데 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판별이 안 되면 100% 실패합니다. 단순 페이형은 필러가 진짜 제 역할을 하는데 인대형은 결국 필러 녹이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코필러를 반복하는 경우. 코필러는 처음 맞았을 땐 정말 예뻐요. 콧대 올라오고 사진도 잘 나오고 옆선도 이렇게 깔끔해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몇 달 지나면서 선이 흐려지죠. 그러면 대부분 다시 맞습니다. 또 흐려지고 또 맞고. 이걸 반복하면 코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퍼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계속 녹이고 다시 하면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한계점은 있긴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바타 코가 됩니다. 앞에서 찍으면 코 전체가 두꺼워 보이죠. 사진 찍으면 코가 왜 이렇게 둥글지? 이런 느낌이 바로 납니다. 코 전체가 낮은 분이 1에서 2회 정도 살짝 교정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콧대가 심하게 꺾여 있거나 코끝 쪽이 고민인 경우,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필러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수술을 하진 않아요. 근데 상담할 땐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건 필러로는 절대 원하는 라인 안 나옵니다. 이 정직한 한마디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다만 필러가 잘 맞는 얼굴도 확실히 존재해요. 필러가 무조건 위험한 시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필요한 얼굴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즉각적이고 만족도 높은 시술이에요. 대표적인 부위가 팔자, 볼 관자입니다. 이 부위는 페인 원인이 명확하고 볼륨이 필요한 지점이 뚜렷해서 필러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한 번에 바뀌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꺼졌으니까 채우자가 아니라 왜 이 부위가 꺼져 보이는지 정확한 이유를 먼저 찾는 것. 지방 분포, 근육 움직임, 얼굴의 전체 흐름까지 전부 한 세트로 분석해야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결론적으로 필러 자체가 나쁜 시술이 아니라 기준 없이 넣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얼굴이 더 커 보이거나 티나거나
심지어 원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코 모공 시술입니다. 코 모공 블랙헤드. 이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본 분 거의 없죠. 모공이 넓으면 화장할 때마다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객분도요, 코 모공 때문에 프락셀, 포텐자, 주베르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셨어요. 근데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베존에서 통했던 시술을 코에 그대로 적용하면 효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모공 시술 반응이 제일 느린 부위예요. 첫 번째, 피지선이 과도하게 발달. 코는 피지가 계속 생성되는 구조여서 모공이 좋아지는 듯 하가도 금방 다시 벌어집니다. 피지 흐름 자체가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피부가 단단하고 유연성 부족. 같은 프락셀, 포텐자를 해도 볼처럼 시원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코는 진짜로 단단한 바위 같은 피부여서 반응이 훨씬 늦게 올라와요. 세 번째, 하루에 수십 번 만지는 부위. 여러분, 코 하루에 얼마나 만지는지 아세요? 무려 하루에 2에서 300회 정도 만진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비비고 눌러보고 각질 떼고, 이 자극이 누적되면 모공은 더 넓어지고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물론 포텐자 같은 시술을 꾸준히 하면 조금씩은 좋아집니다. 근데 물처럼 시원하게 변하는 느낌을 기대하면 무조건 실망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반대로 블랙헤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가시털 정체증 기반 블랙헤드, 아쿠아필과 클리어 콧구만 두세 달 반복해도 진짜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상태가 모공이 제일 큰지 아니면 블랙헤드면 무속 블랙헤드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코는 구조적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진단이 정확하면 속도가 빠르고 진단이 틀리면 몇백 써도 제자리입니다. 이제 다음 시술. 수요는 많지만 후회하시는 분 너무 많은 시술입니다. 마지막은 다크서클인데요. 이건 정말 진료실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고민이에요. 나이 상관없이 눈 밑에 끈들 생기면 어디 아파, 피곤해 보여, 퀭해 보여 이런 말 계속 듣게 되죠. 근데 이 다크서클 원인부터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비싼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이걸 모르고 돈만 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다크서클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색소예요. 말 그대로 색소가 침착돼서 진해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 타입은 눈 밑 피부를 잡아당겨봐도 색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형. 피부가 얇아서 그 아래 혈관이 비쳐 보이는 타입이죠. 이건 피부를 당겨보면 색이 변하고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느낌이 납니다. 세 번째는 꺼지면, 즉 볼륨 자체가 부족해서 그림자가 지는 타입인데요, 실제로는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대부분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시술로 모든 게 해결되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타입별로 반응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색소형은 토닝을 반복하면 꽤 흐려져요. 꺼짐형도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활용하면 금방 호전되고요. 근데 혈관형이 문제예요. 이건 수많은 시술이 존재하지만 반응 속도가 진짜 느립니다. 혈관 레이저 토닝, 재생치료 다 해도 아주 천천히 좋아져요. 그래서 빠른 반응을 기대하고 치료받으면 100% 실망합니다. 다만 눈 밑 잔주름, 여긴 희소식이 있는데요, 과거엔 딱히 방법이 없는 부위였어요. 보톡스 잘못 맞으면 눈 아래가 마비돼서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고요. 근데 요즘은 아이 써마즈, 아이 리쥬란 같은 방법이 나오면서 조금씩이라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펴지진 않지만 아예 답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단계에서 개선이 느껴진다로 바뀌었죠. 자, 마무리해볼까요? 시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 없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시술을 말씀드렸지만 이 시술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기준 없이 선택하면 가장 후회가 많은 시술들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고객분들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돈 2~300씩 썼는데 효과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200~300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필러는 어디 왜 얼마나 핵심이고, 코 모공은 구조적 한계를 이해해야 하고, 다크서클은 원인 진단이 90%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얼굴에 맞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 없이 홍보만 보고 시술 받으면 진짜 호구되는 시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돈 쓰고도 효과 없었던 경험 있으셨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광고 없이 구조적으로 왜 안 듣는지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